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AI가 뭐든 다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지? GPT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AI 그림 도구를 쓰면 멋진 그림도 그려진다는데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것과 아이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정말 많은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정보 검색, 계산, 데이터 정리, 글의 문법 확인, 심지어 이미지나 음악까지 생성하죠. 어떤 질문에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AI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가 빠르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조합한다는 뜻입니다. 학습된 데이터,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패턴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마치 엄청 똑똑한 검색 엔진처럼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GDP가 뭐야? 라고 물으면 AI는 정확한 숫자를 바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왜 경제가 중요할까? 미래의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은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생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이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굳이 암기까지 해야 하나?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지 않나? 이 질문은 충분히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을 봤는데 그 음식의 이름을 전혀 모른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진이 있어도 그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맛일지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 지식의 역할입니다. 암기 공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초 지식은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필요 없어진 것은 순수 암기력이 아니라 암기한 것을 그대로 답하는 능력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20년 뒤 직업을 갖고 일할 때 누군가는 AI에게 답을 빠르게 얻을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아이가 차별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답이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를 깊이 있게 알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남의 의견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뭐였나요? 정답을 빨리, 정확하게 맞히는 아이였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아이를 똑똑하다고 봤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AI가 모든 정답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에 정답을 빨리 맞히는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짜 필요한 아이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같은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해봅시다. 예전 방식의 질문 이 문제의 정답이 뭐야? 아이 24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질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까? 왜 이 방법으로 풀기로 생각했어? 아이 처음엔 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같은 답이 나왔어요. 근데 곱하기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 아이가 더 준비된 아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두 번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과정, 정보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요즘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진 않으세요? 그게 무작정 늘어난 게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미리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낄 감정을 알아요. 불안감이죠. 알겠는데, 그럼 우리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새로운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아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 구름은 왜 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요. 지금까지의 부모아, 그건 말이야. 하고 바로 설명해 줍니다. 이제부터의 부모음,
구름은 왜 떠 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 문장을 추가합니다. 정말 이게 다입니다. 이 한 문장. 아이가 뭔가 가볍나 봐요. 라고 대답하면, 아, 그럼 물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는 더 이상 정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는 이 과정 속에서 훨씬 깊이 있게 배웁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효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뇌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만들어낸 연결고리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능력을 깨워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AI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AI를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AI야, 이 문제 풀어줘 하고 AI 답을 그대로 베낀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AI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 하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만들고 AI를 확인 도구로 쓴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학습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AI와 함께하는 미래 속에서 앞서 나가려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만들고 그걸 표현하고 AI의 피드백을 받아 다시 생각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부터 집에서 길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시대에도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공부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 정답이 아니라 과정,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존중해주고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한 문장으로 그 호기심을 자극해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